저희 아빠가 캐나다에 전화하셔가지고 받으세요. 받아요. 엄마 전데요. 그 엄마 봤는데 아빠한테. 햄프시드랑 플렉시드 오일 요리를 하잖아요, 엄마가. 햄프시드 오일하고 플렉스시드 오일을? 그러니까 요리에 넣는지 궁금해가지고. 안 넣으시나 봐. 오일을? 네. 그냥 왜? 시드만 넣어요? 왜? 아니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갑자기 왜? 아니 요리 어떻게 하냐고. 플렉시드 오일이나. 쓰시냐 안 햄프시드 쓰시냐로. 오일. 햄프시드 오일하고 플렉스시드는 요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러면요? 샐러드에다 그냥 뿌려 먹는 거야. 그럼 그것만 뿌려 먹어요? 아니 뭐 올리브 오일 뿌려 먹어도 되고 뭐. 아니. 그냥 샐러드 했잖아, 네가. 근데 플렉시드 오일이 세잖아, 맛이. 치면 안 되는 거야. 맛이 되게 세잖아. 맛이 되게 세잖아, 햄프랑 플렉시드 오일. 그냥 한 숟가락씩만 넣으면 되는 거야. 조금만 넣어서 플렉시드 오일만 넣어서 샐러드 해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자면 과일을 갈았잖아. 그럼 거기다 플렉스시드 오일을 올리브 오일 대신 넣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뿌려도 되고. 그 플렉스시드나 플렉스시드 햄프시드 오일은 가열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조건 생으로 먹는 거야. 네네. 가열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별일 없어요? 별일 없습니다. 근데 왜 아빠하고 왜 아무 말 없었어? 나 지금 녹음 중이어가지고 팟캐스트. 내가 좀 이따 전화해도 될까요? 아 그래 이따 하세요. 네. 제가 이게 3개월 만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전화 오니까 놀란 거지. 그 다음은 오로지 건강을 위해. 오로지 생식을 위한 네, 2가지를 저희가 강렬한 준비했죠. 3가지 오일이죠. 3가지요, 3가지. 바로 이 아마씨, 햄프시드, 대마씨라고도 하죠. 그리고 블랙시드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용기 있다고 해주세요. 이거 생으로 한 숟갈씩 먹었어요, 저희. 우리 다 먹었었죠. 그만큼 좀 강렬한 친구들입니다. 이게 아마씨랑 뭐 다른 블랙시드랑 다 이제 오메가 3가 많은 좋은 오일이고 해서 네. 생식용으로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한테 친숙하지 않은 오일이라 약간의 모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아마씨랑 대마씨는 캐나다에서 아주 예전부터 유행하던 오일이었는데 심지어 그랬었지만 저도 한 병 사놓고 한 5방울 써봤나 할 정도로 요리에 좀 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래요. 친숙한 맛은 아니에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네. 조금 어려운 맛입니다. 네. 저는 구스티사의 유기농 아마씨 오일을 샀어요. 네. 이게 구스티가 아마 이탈리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원산지를 안 써놨네요. 이탈리아 맞아요. 이탈리아 거고 여기 써져 있어요. 이탈리아 아마씨 오일이고 카드뮴이 불검출됐다고 돼 있는데 아마씨에서 카드뮴 중금속 추출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불검출됐다고 써 있었고 250ml에 17,900원이에요. 그래서 밀리리터당 71.6원입니다. 또 가격이 조금 있는 건데 네. 다른 것과 달리 이거는 조금만 넣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가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하실 그리고 거예요. 보시면 씨가 작을수록 오일이 비싸요. 그렇죠. 많이 넣어야 짜고 되니까. 짜기 그러니까 짜야 힘드니까. 되니까. 또 대량 생산하는 씨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또 그래요. 근데 아마씨는 기적의 곡물이라고 불립니다. 오. 먹는 금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먹는 금? 네, 먹는 금. 그 유럽에서는 정도로 그렇게 불려요. 네. 이게 각자 맛을 테스트를 얘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먹는 금이지만 먹었을 때 입안에 풀향이 가득하면서 쓴 쌈채소 있잖아요. 쌈채소 씹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왜 웃냐면 제 시식평에 첫 글자가 우악! 자연의 맛입니다. 저는
호두 석껍데기의 그 쓴맛 이게 약간 저는 떫은 맛도 약간 있었어요. 떫으면서 써서 네, 네, 그래서 네. 호두 맛이 약간 나요. 엄청 톡 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거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네. 일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아예 먹은 거고요. 그렇게 먹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얘는 요리용이 아니에요. 가열하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 제가 엄마한테 전화 걸었잖아요. 예. 그 음원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건 그냥 먹는 거야. 요리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네, 라고 저는 말씀하셨죠. 궁금했었거든요. 오랫동안 봐왔지만 어떻게 네. 먹는지. 그래서 저희 음. 어머니가 스무디에 한 방울, 뭐에 한 방울, 이렇게 뭐 스무디요? 티스푼 스무디. 아, 네, 거의 이렇게 향이 많이 가려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방울씩 혹은 요거트에도 한 방울 뭐 이렇게 넣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이 아마 씨가 그 다큐 같은 데서 그 어디 원주 옥수수 페루요. 예, 네. 페루 그 원주민들이 그냥 씨를 씹어 먹는다는 네. 게 이거죠. 왜냐면 얘가 오메가3가 되게 높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도 높고 오메가3도 높아서 이제 그러니까 3, 6, 9이 다 있어요 여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제일 높게 함유되어 있는 거고. 이게 그 페루에 산에 사는 원주민들의 주식이 옥수수예요. 네. 근데 옥수수가 오메가 6의 비율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을 실제로 그 검진을 해봤을 때 오메가 3와 6의 체내 비율이 굉장히 좋대요. 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주식은 옥수수지만 네. 어딜 나갈 때마다 간식이라든지 그런 걸 아마 씨를 그냥 그 아마 씨 자체를 자기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한 줌씩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네,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예전부터. 거야. 예. 그렇게 해오던 건데 신기해, 신기해. 그게 조상의 비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플렉시드가 한창 캐나다에 유행해서 먹었는데 되게 작은 어두운 씨앗이어서 이빨에 엄청 껴요. 바질처럼 바질 씨처럼. 장난 아니 아니에요. 아마 씨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마 씨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씨 플렉시드. 아. 네, 아마씨가 플렉시잖아요. 플렉스 이거 오일인데. 그러면 그래요? 저희가 오메가3랑 이거 얘기를 지금 네,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 왜냐면 지금 바로 옥수수의 습격에서 나왔던 게 네네네.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메가 6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3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오일 편을 하고 있는데 오일이든 육류든 저희가 선택하는 기준이 대부분 오메가 3, 오메가 6, 아니면 오메가 9의 비율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오메가 3와 오메가 6가 필수 지방산인데 먼저 필수 지방산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이해하고 가셔야 그쵸. 왜 이게 몸에 맞아요. 필요한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없는 지방산이에요. 만들어낼 수 없다는 네. 이야기죠. 네. 근데 필수가 붙었잖아요. 네, 꼭 그러니까 있어야 살아가는데 되지만 꼭 필요한데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 생산할 수 없는 스스로 외부에서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먹는 걸로 들여와야 되는 게 필수 지방산이에요. 네. 이해가 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이 오메가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게 되죠. 3, 6, 9 우리가 이런 거에. 없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네. 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오메가6나 3, 9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 지방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 많이 먹으면 6로 많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트랜스 지방 많이 먹으면 또 트랜스 지방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먹는 거죠. 대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 이 얘기가 되죠.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저희 식단에서 얘기하는 게 오메가 3와 오메가 6예요. 근데 그렇죠.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 굉장히 많고요. 보통은 네. 오메가 6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나 어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곡물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오메가 3를 보면 뭐 청어, 정어리, 고등어, 우리가 흔히 등푸른 생선이라 불리는 애들 네네. 그런 애들인데 왜 그런 거냐? EPA나 DHA 같은 게 오메가 3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는 곡물엔 아마씨라든지 뭐 호두, 햄프시드, 피칸 이런 들깨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 6 애들. 네 대부분 맛이 없는 애들. 물범도 있어요. 물범. 네, 뭐예요? 물범에도 오메가 3를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물범? 이누이트들이 물범을 먹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메가 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흔히 리놀렌산이라고 부르는 애들, 감마 리놀렌산과 리놀렌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게 뭐지? 그게 단마 리놀렌산이 많은 게 달맞이 꽃 종자유.
몸에 많이 좋다는 드시잖아요. 거. 여성한테 좋다. 이게 네네네네. 그 오메가 6 좋은 안에 있는 세부적인 종류들이에요. 아. 산의 종류인데 지방산의 종류인데 네. 6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네. 오메가 6 군이에요. 아. 여러 아. 개 지방산 이게 중에 지방산이 지방산처럼. 어떤 구조를 띠냐에 따라서 3 구조, 6 6, 구조, 9 아. 구조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지방산이 또 엄청 많아요. 네. 아하. 네. 네, 그런 거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네. 이 오메가 6 군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 아니 곡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홍화씨, 옥수수씨, 뭐 해바라기유 다 맛있는 거다. 그런 것들 입에 들어가면 되게 고소하다고 아. 느끼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오메가 6가 많아요. 근데 왜 오메가 3, 6가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데 왜 다 먹으면 안 돼요? 그치. 왜 이걸 나쁘게 또 다 많이 얘기하기도 먹으면 안 하고. 돼요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유가 둘 다 필요한데 오메가 6를 과하게 먹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염증 작용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6가 증가하면 증가해요. 약간 남녀 비율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필요하지만 한쪽이 높다는 네, 거죠. 네. 오메가 6에 보면 오메가 6가 이렇게 대사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에이코사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에이코사노이드. 네, 그런 성분이 있는데 걔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관절염이라든지 염증, 암이 생성되는 과정 그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죽상경화, 천식, 심혈관 질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네. 있어요. 오메가 6가 증가하면. 증가하면. 그래서 많은 약들이 요 제가 말한 에이코사노이드를 제어해야 하는 약간 그런 역할들로 인해서 염증 치료, 관절염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게 치료하는 네, 네. 거구나. 그렇게 해서 6가 많아지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람 몸에. 과다가 되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6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정도로만 네. 먹고 과섭취하지 말아라는 거죠. 네. 네, 오메가 3도 많아지면 안 돼요, 사실. 그래요? 오메가 3도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오메가 3도 이게 과하면 뭐든지 과하면 독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메가 3가 많아지면 뇌졸중 위험이 커진대요. 그리고 오메가 6가 대사되는 걸 방해를 해서 이게 권장량을 굉장히 지켜주는 게 중요하대요. 권장량이라는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이 네. 오메가 3 같은 경우 500에서 2000mg가 권장량이래요. 그래요? 하루 500에서 권장량이. 네. 2000. 근데 이게 이제 오메가 3가 또 막 산화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방이 아니라 오일 같은 거 산화되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네. 지방 똑같이 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오메가 3도 산화가 되면 더 안 좋다. 발암성 물질을 네. 만들어내요. 그래서 약 같은 거 좀 오래되면 바로바로 버리시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오메가 6랑 오메가 3의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이에요. 뭐가 사죠? 오메가 6가 6가 더 4. 많은 게 맞는 네, 거죠. 네. 네. 오메가 6가 4고 오메가 3가 1인데 문제는 요즘의 식생활들이 6가 증가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훨씬 높으니까. 네. 미국의 평균 오메가 6랑 3의 비율을 보면 12대 1. 어휴. 25대 1. 뭐그 정도까지 12대 간다. 1이면 좋은 거야, 내가 보면. 12대 1은 괜찮은 게 네. 한국 영양학회에서 권장 비율이 4대 1에서 10대 1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12대 1은 좀 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 표준상에서는 미국 표준상으로는 나쁘지 그나마 않은데 조금 적은 편이죠. 근데 4대 1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2대 1도 벌써 3배가 뛴 그쵸. 거잖아요. 네. 이 원인을 어디서 보냐면 미국인들이 특히 육류 섭취나 옥수수 섭취가 되게 많은데 이 옥수수 사료에 오메가 6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곡물을 먹인 곡물 사료를 먹인 뭐 돼지라던가 소의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 고기 자체 오메가 6랑 3의 비율이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애를 많이 먹다 보니 사람도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풀 먹인 걸 자꾸 찾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목표 과목을 찾고 그런데 또 위험한 건 베지테리안 분들은 고기 안 먹음에도 베지테리안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단 거, 간식, 스낵바에 콘 시럽이 진짜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공회사에서 쓰는 그 오메가 6 기름은 유통기한이나 뭐 이런 걸 늘리려고 수소 경화 처리를 꼭 하는 바람에 네. 트랜스 지방 함량이 네. 되게 높대요. 음. 그럼 채식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많이 섭취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커피 시럽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콘 시럽 베이스 위주로 많이 물렁하게 그러니까 온도 유지가 돼요. 네, 왜냐면 네. 저희가 왜 피넛 오일도 갈라지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네. 시럽도 가라앉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 시럽을 되게 많이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기 안 먹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뭐 먹을 때 콘이 들어가 있는지. 네.
옥수수가 정말 안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첨언을 좀 하자면 이게 목초 먹인 고기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고기로 넘어가긴 했는데 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육류랑. 오메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관련돼서. 고기편 할 때 고기편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풀에 오메가 3가 많은 건 아니에요, 엄청. 엄청 양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오메가 6와 3의 비율을 비율 따져보면 좋다는 거죠? 오메가 3의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목초 먹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식물성 오일을 섭취를 하는데 식물성 오일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흡수를 많이 못한대요. 네. 8% 정도 이용한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100%를 만약에 오메가3를 섭취하면 그 성분 중에 8% 정도만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잡식이나 초식 동물들은 네. 훨씬 더 그 전환율이 높대요. 초식이니까. 네네네. 그 잡식이나 뭐 하여튼 그런 네. 동물이 어떤 그런 오메가3를 우리가 섭취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 3보다는 네. 동물성 오메가 3, 뭐 크릴 새우에서 나온 거라던가 연어나 뭐 엔초비 이런 네. 데서 나온 오일로 영양제를 만들잖아요. 그쵸. 그게 더 흡수율이 사람한테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메가 3, 그러니까 이 저탄고지를 하면은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 네. 우리가 매번 좋은 환경에서 기른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식스가 증가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을 꼭 동물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아마씨라던가 뭐 들기름 이런 것처럼 오메가3가 많은 식물성 오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마씨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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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역마다 신이 내려준 곡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는 건 아마씨. 아마씨요. 네, 아마씨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는 게 들깨. 네, 한국에서는 맞아요, 들깨. 오메가 6의 비율이 많아지니 오메가 3가 들어있는 영양제라든지 오일을 많이 먹는 게 그래도 비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 좋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아마씨가 린넨 소재 씨가 맞아요. 아마씨.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여름을 위한 린넨 소재. 아마씨가 버릴 데가 없네. 아, 그러게요. 네.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햄프시드유 혹은 대마씨. 네. 그 대마 맞습니다. 네, 대마. 그 대마가 맞아요. 이 대마는 이 대마 농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대마 농장을 할 수가 맞아요. 있고. 캐나다는 대마가 합법화됐잖아요.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햄프시드 저희가 먹은 게 원산지가 캐나다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햄프, 대마가 자라기에 정말 좋은 나라예요. 뭐 이탈리아에는 올리브가 있고 프랑스에는 그 와인용 그 포도가 있듯이 네. 캐나다는 대마가 그렇게 훌륭합니다, 여러분. 품질 좋은 대마가 캐나다에서 대마가- 생산되고 근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그 마약이지만 대마는 비싸요. 아, 여러분. 그래요? 네네네. 품질이 좋은가요? 품질이 너무 좋아요. 아, 어떻게 알죠? 왜냐면은 씹어봤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BC주의 대마가 제일 유명해요. 네, 어느 곳보다 그 지역 특산물 이런 지역 거예요? 특성상 그 날씨 상 특산물이라 보기엔 어렵죠. 이제 특산물이 아니니까. 집에서도 키운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쵸. 그럼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직업이 거의 없어요. 그 동네는. 다 그거 키우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머. 이제 그런데 지금 합법화가 돼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게 있지만은 어쨌든 날씨 상 캐나다 좀 건조한 지역에 속한데 태양이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햄프시드가 잘 자라는 아하. 조건과 되게 많이 맞습니다. 이런 정보를 찾지도 않는 제 목소리가 있네요. 네. 이게 대마가 우리가 흔히 하는 삼배예요, 삼배. 삼배 원단이 대마 원단이거든요. 리넨하고 삼배. 네. 선배. 그리고 이게 사실 대마씨에도 우리가 그 아는 대마초 성분이 들어는 있어요. 그쵸. 삼배는 장례식장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모시. 아니 못이랑 달라요. 모시랑 다르구나. 그쵸, 삼배가 장례식장에 쓰는 거. 삼배옷. 네. 네, 삼배 네. 그 모시가 우리가 보내드릴 아는 때. 여름에 입는 아. 그 수의. 네. 네네, 그쵸. 아. 네. 대마가 많이 쓰는구나 이리저리. 엄청 많이 쓰이죠. 대마가 건강에도 안 좋고 수의도 만들고. 건강에 왜 안 근데 좋다니까요? 아니, 대마- 대마초. 이 대마초도 건강에 좋다고 난리예요. 막 대마초가 건강에는 좋아요. 하지만 마취 성분이 함량이 높아서 못 쓰게 하는 거고 아. 네. 중독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이 대마씨에도 마취제 성분이 들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성분이 2% 미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하다. 대마씨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완전 많이 먹으면은 약간 느낄 수 얘도 있나? 막 그런가? 퍼먹으면 아니, 그렇게 근데 되겠죠? 그렇게 그 먹을 수 없는 맛이야. 술보다 중독성이 덜해요. 네. 근데 이 햄프시드라는 거 자체가 햄프시드도 많이 팔거든요. 이게 곡물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이제 꼭 저탄고지가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샐러드에 많이 뿌려 드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 단백질 양을 늘리려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쑥떡 맛이 햄프시드에서 났습니다. 맞아요. 약간 쑥떡.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때 쑥 맛이 난다. 나쁜 버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 기억나. 볏짚 맛, 톱밥. 톱밥. 네, 약간 그런 맛이 야 나더라고요. 이거 톱밥 맛이다. 나는 쑥떡 맛.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무 맛이라고 네.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나무 맛을 느끼니까 저는 쑥. 쑥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쑥. 그 블랙시드는 쑥을 내 입에 막 쳐넣은 거면 이거는 쪄서 내 입에 넣었다. 쑥을. 은은한 쑥 맛이 향도 난다. 강렬하고 색깔도 약간 초록색이고 음. 끝맛이 흙맛과 비슷하면서 입에 아니야, 쑥. 남아요. 쑥. 볏짚. 이게 쑥. 햄프시드가 정말 그 특유의 향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아마씨보다 조금 세죠. 네, 세요. 세요. 좀 많이 네. 세요. 아마씨도 센데 얘도 세. 제가 그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즐겨 먹는데 이런 오일 식물성 오일 섭취할 때 그 많이 먹거든요. 네. 그냥 토마토랑 그 뭐지 아보카도랑 뭐 네. 양파랑 이렇게 오일이랑 이제 라임즙 넣어가지고 먹는데 오늘 아침에 햄프시드유랑 오! 블랙시드유랑 오! 올리브 오일이랑 들기름 4가지로 그걸 만들어 먹었어요. 올리브오일 베이스로 조금씩 넣어보라고 제가 아. 추천했어요. 왜냐면 그것만으로 많이 먹진 않으니까 그 하나의 햄프시드를 막 먹진 않잖아요. 맛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1대1 비율이었었거든요. 아, 섞으면 괜찮나 보다. 섞으면 좀 덜해지는데 향을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똠양꿍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똠양꿍의 아. 그 신맛과 풀맛을 괜찮아하는 정도의 비위라면은 아. 이것도 올리브유만 먹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게 좀 다른 향들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 토마토 카프레제를 만들 때 햄프시드유 100%로 만들었거든요. 어렵겠다. 다 드셨어요? 다 먹긴 먹었죠. 좀 버리지 않은 게 어디예요. 힘들게 먹었어요. 얼마나 만들었어요? 나중엔 탈탈 털어가지고. 얼마나 먹었어요? 만들었어요? 그거 한 접시 만들어서 아. 우리 둘이 먹으면서 네가 더 먹어라 내가 더 먹어라 이러면서 야 이거 더 먹어 막 이러면서. 오늘 저한테 더 먹으라 입에 이렇게 쑤셔 넣은 게 블랙시드 만든 거를 제 입에 갑자기 훅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길래 나만 먹이냐 그랬더니 블랙시드. 나는 못 먹겠다. 그런 거였었어요. 이 압착 대마씨유가 그래도 오메가 3, 6, 9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훌륭하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세계 보건기구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이 3, 6, 9의 비율을 지정을 했는데 그 황금 비율이 1대 3대 1이에요. 3가 1, 6가 3, 9, 그 9이 1. 9는 처음 들어봤어요. 9도 이제 필요한 필수? 건데 필수는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 뭐 루신, 메티오닌, 스레오닌, 라이신, 발린, 히스티딘 뭐 이런 뭐야?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막 칼슘, 엽산, 비타민 이런 게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성분인데 이게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저희가 먹은 이 햄프시드유가 또 콜드프레스 제품이고요. 네. 그런데 이 향을 저는 극복하지 못해서 그때 카프레제 한번 먹고 뚜껑을 닫고 깊은 곳에 넣었어요. 저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게 제가 그 코스트코에 샀거든요. 2병이 묶음이었는데 한 병은 텄으니까 그냥 깊은 곳에 넣어두고 안 튼 한 병을 드린 진짜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 정말 저희 어머니 전화 연결했지만 정말 미소량의 삶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 뭐 스무디나 좀 달달한 제품에 넣으면 또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카프리제 할 때 티스푼 올리브오일이랑 블렌딩을 해서 네네.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맛이 없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수 양이 따라 다르잖아요. 고수를 한 입 넣었을 때는 상콤한데 많이 넣으면은 그게 이제 먹을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스푼 정도만을 하면은 오히려 좀 상콤한 느낌이 나요. 블랙시드 얘기군요. 아닙니다. 아니.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요. 아, 네네. 예. 자, 다음은 블랙시드. 네. 자, 우리가 점점 보스에 가까워지고. 아니 이거 그랜드 코너에서 보내주실 때 되게 막 설명을 엄청 하시는 게 이게요.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아, 예. 그래요? 향이 강한데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하셔가지고 아마씨가 쪼랩이 만나는 그 쪼랩 아시죠? 게임할 네네. 때 쪼랩이 만나는 거라면 블랙시드는 맛에서 보스몹. 보스몹을 만났다. 맛에서 아니면 영양분에서 맛에서 아 이게 사실은 키토 용의 제품은 아닌데 블랙시드 오일은 블랙 커민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중동이나 이쪽에서는 꽤 많이 맞아요. 먹는 거예요. 옛날부터 엄청 그러니까 옛날부터 재배해 내려오던 품종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됐대요. 오 대박.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중동 지역부터 인도 지역까지 이렇게 널리 재배하고 섭취했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나온대요. 네네네. 성경 시편과 코란에 기재될 정도로 오랫동안 인류가 먹어온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뭐 이슬람 창시자인 모함마드는 죽음 이외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칭할 정도로 모하마드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에서 보면 예수죠. 그렇죠. 아, 그래요? 중동의 네. 예수야. 예. 제가 종교를 몰라가지고. 나도 네. 종교학을 몰라서.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축복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정도로 얘기했다. 네. 그 약간 우리나라 정도로 들깨 느낌 되기도 하고. 그 정도로 몸에 좋다. 네. 그리고 얘는 뭐가 그렇게 이제 좋길래? 연구 결과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 암, 심장 질환, 뭐 천식에 대한 치료 효과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든가 필수 지방산, 뭐 베타카로틴, 칼슘, 철, 포타슘 다 이런 있네. 것들이 그러니까 포타슘이 칼륨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학적으로도 되게 우수한 식재료라고 해요. 슈퍼푸드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블랙시드 말고도 요 커민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치아시드도 이런 역할을 많이 네네. 하고요. 그리고 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마씨, 대마씨, 뭐 들깨 네. 다 요런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씨앗들이에요. 네. 그 얘가 뭐 천식이랑 알러지 같은 것도 완화하고 위궤양에도 좋고 뭐 다발성 경화증의 진행 속도도 저하시키고 뭐 피부염 같은 데도 좋고요. 대장염, 습진, 간질 이런 데도 좋다고 해요. 거의 염증에 대해서 그쵸. 되게 좋은 네. 효과를 보이네요. 네. 여기서는 다이어트용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차에 타 마시거나 네. 좀 맛없어. 개봉 후에는 꼭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냉장 보관해야겠다 집에 가서. 블랙커민 섭취에 대한 알러지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게 자궁 수축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임산부에는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맛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쑥을 내가 내 입에 막 쑤셔 넣은 느낌. 이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고수향 같은 그런 풀 맛이 났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셌죠. 예. 하지만 되게 강한 향. 저는 이거를 화학 제품 냄새나. 실험실에서 나 이 향 맡아본 것 같다. 저희 실험을 하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녹두는 저는 좀 이게 처음 딱 먹었을 때 풀 맛이 굉장히 세다. 풀. 그런 약간 풀 같은 맛이 세고 네. 좀 텁텁한 맛도 있었고 근데 다 먹고 나서 향을 천천히 생각해 보니 세탁소에서 나는 수증기 냄새 딱 그 향이 그 향 저는 좋던데. 향이 좋아요. 그거 저도 그 향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게 머릿속에 싹 스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와서 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향에 대한 민감성이 없다면 맛은 오일치고 그냥 먹는 오일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솔직히. 산 뜻이 너무 과한. 음식은 약간- 산뜻할 필요 없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확 음식이랑 오죠. 만약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 향이 되게 강해가지고 음식 맛은 좀 얘는 이게 좀 그냥 가려져요. 그냥 건강식으로 저는 먹는 거. 단독으로 단독으로 한 숟갈 마시기. 먹는 네네. 게 좋은 것 같고 굉장히 강렬해요. 향이 되게 강렬하고 어떻게 느끼면 페인트 다 바른 뒤에 나는 냄새 있죠. 그런 그래요? 냄새가 그런 약간 나거든요. 냄새였어요? 되게 이게 신기한 게 목이 매콤한 건 아니에요. 넘길 때. 칼칼해요. 네, 뭐 매콤하진 않은데 진짜 칼칼한 게 있어요. 텁텁하고 풀맛도 나고
되게 칼칼하고 이게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풀향 때문에 좀 상콤함이 있다. 오일치고 약간 네. 한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걸 좋아하실 것 제가 같아요. 한약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 한약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햄프시드유나 블랙시드 오일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저 한약 되게 싫어해요. 알아요. 음.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무난한 거예요. 그 어떤 레시피를 보니까 이런 비율이 이래요. 뭘 넣을 때 베지터블 오일 1컵, 큐민 시드 3티스푼. 그 정도 우리가 오일만 먹어서 그렇지 이게 약간의 티스푼이에요? 한 밥숟가락을 우리가 먹었으니 밥숟가락을 먹어서 우리 문제였나? 그것만 먹었잖아요. 밥숟가락으로. 100% 먹었잖아요. 우리는 테이블 스푼으로 먹었죠. 그쵸. 네. 너무 과량을 먹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아까처럼 아마씨도 햄프씨도 정말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얹어 넣는 거지 요리용으로 전혀 메리트가 없는. 네, 얘네들은 맛은 다 없어요. 생식용이에요. 아마씨, 네. 햄프시드, 블랙시드 다 생식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처럼 한 개 티스푼 먹고 윽 해서 다시는 안 먹지 마시고 테이블 스푼 먹고 안 먹지 마시고 몸에 좋다니까 한 방울 정도 흘리는 정도로만 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좀 오일이 느끼한데 좀 상콤하게 느껴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끝에 그래도 풀맛이 있으니까.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느끼할 때 느끼한 거 먹을 때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은 정말 느끼할 네. 때는 이게 또 다른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레시피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저희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드시고 계신 분 계시면 본인의 느낌은 어떤지 우리는 각자의 느낌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 건데 또 어떤 맛을 느꼈는지 말해주시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맛은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어도 굉장히 몸에 좋은 오일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입맛을 넓혀줄 오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오일 테스팅을 하면서 굉장히 향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네. 원래 못 먹던 거 막 먹고. 네, 이제 코코넛 오일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시도하다 보면 네. 되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앞에 오일과는 사뭇 다른 네. 마지막 마지막. 기름. 유일한 왜냐면 동물성 그쵸. 나머진 다 식물성 오일이었는데 바로 라두유입니다. 제가 처음에 따단. 이 리스트를 만들 때 라디오를 안 넣었어요. 안 넣었다가 네. 공부를 해보다 보니 음.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저희의 의견이 갈렸거든요. 원래 초기 의견은 뭐였어요? 안 먹겠다. 나도 오. 라두유 안 먹겠다. 그런데 조금 바뀌었나요? 어떻게? 잘 모르겠다. 역시 근데 모든 건 반반. 공부할수록 모르겠는 거야.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라두유를 굉장히 많이 드세요. 집에서 직접 뽑아 드시기도 하고 사 드시기도 하는데 일단 사 먹을 수 있는 시중 제품은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 이거 독점이네요. 독점이죠. 그만큼 라디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라디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원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프로 라디오라고 하는데 100% 국산이고요. 네. 대용량도 있고 소용량도 있어요. 소분된 건 700g이거든요. 네. 700g에 12,000원이고 얘는 g당 17.14원입니다. 근데 네. 대용량은 업소용이에요. 네. 네. 큰 캔에 네, 들어있는 그 말통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있는 대용량 13kg. 근데 13kg인데 4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카페 가성비가. 보면 이거 사가지고 소분하는 거 되게 네, 많이 네, 네. 찍어서 그 13kg짜리는 g당 3.2원이에요. 진짜 싸죠. 그렇죠. 또 튀기기에도 좋고. 네. 그래서 이거는 대경 ONT라는 업체에서 만들고요. 네. 돈지 고유의 맛과 향미를 유지시키고 잡내를 없앤 깨끗하고 맑은 제품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잡내가 없어야죠, 자고. 네. 그래서 또 다른 거는 팜유나 우지를 섞어서 만들지 않았다. 첨가물이 제로이다. 100% 돼지 껍데기. 우지. 네, 우지 소기름. 소기름. 그리고 이제 첨단 설비와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스팀 가열을 했대요. 오, 좋다. 네, 그리고 착유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논 GMO고 트랜스 지방도 없고,
네, 숨겨진 맛도 찾아주는 라드유로 요리를 해봐라. 돼지 기름으로 요리하면 다 맛있다고. 진짜 맛있죠. 아니 우리가 알잖아요. 삼겹살에다 김치 구워 먹고 콩나물 구워 먹으면 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진짜 나도- 맛있죠. 그건 나도 진짜 맛있어. 부정할 이미 수 우리는 없어. 라드유의 맛을 알고 있어요. 맞아. 그런데 이거를 이게 이제 너무 대용량이니까 그리고 소용량은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돈지로 라디오를 뽑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구웠을 때 나오는 거를 네, 구워서 뽑는 거잖아. 끓이기도 하고 에어프라이어로 굽기도 하고 하는데 음. 일단 고온에서 굽는 거에 대한 저는 의문이 약간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라디오를 왜 드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라디오를 봐야 되냐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관점은 뭐가 있죠? 좋은 관점은 포화지방이랑 이제 불포화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네. 얘기가 나오는데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죠. 네, 지금 들어가 네, 볼까요? 그렇게 그 얘기하고 얘기하는 게 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식물성 오일과 동물성 오일을 나누는 네. 기준은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의 차이예요. 식물성 기름에도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동물성 기름에도 불포화, 포화지방이 다 있는데 식물성보다는 포화지방의 비율이 높은 거가 동물성 기름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뽑아져 나온 게 식물에서 나온 게 대체적으로 그렇고 동물의 기름에서 나온 게 대체적으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포화지방이라는 것은 수소가 꽉 차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네. 이 테이블에 자리가 6개인데 이 6개의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수소로. 그래서 6명이 빈 다 자리가 앉아 있는 없어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나쁜 것들이 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이게 포화지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게 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나쁜 물질로 변형될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산화도 안 되고 잘. 네. 그런 게. 다른 그런 전자가 끼어들 자리도 없고 트랜스지방을 바뀔 그런 확률도 없는 확률도 거고. 적고 음. 그런 게 포화지방입니다. 그럼 반면에 그럼 불포화라는 것은 불포라는 것은 거꾸로네요. 반대로 네. 이 테이블 6자리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는 단일 불포화. 한 자리 단 네네. 하나가 비어 있는 거고 2자리, 3자리, 4자리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근데 그 빈 자리에 다른 게 껴들 여지가 많은 거죠. 불청객이 공부 안 하는 그렇죠. 애가 이 테이블에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산소가 끼어 들어오면 그게 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오. 산패, 산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뭐 다른 라디칼이 들어오면 그 산화 물질이 되는 거고 또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식물성 오일이 산화 잘 되니까 보관 관리 잘해라. 네네네.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얘기를 거예요. 하는 불포화 거예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성에는 불포다 있고 둘 다 있어요. 식물성에도 둘 다 있고 동물성에도 둘 다 있는데 그 비율이 비율이 그리고 네. 확률이 많아지다 네, 보니까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이제 식물성 기름이 우리가 얘기한 뭐 올리브오일이나 이런 좋은 기름들 말고 네. 시중에 쓰이는 오일들 있잖아요. 네네. 뭐 카놀라유, 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네. 콩기름, 홍화씨 이런 것들이 다 불포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쁜 물질로 변형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수소를 억지로 넣어주는 거예요. 화학적인 과정을 네. 통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산소가 되면 산패가 되는 거지만 수소를 넣으면 그러니까 산소가 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래 수소가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수소를 넣어주는 거를 약간 포화지방 모양이 되겠네요. 네, 그걸 수소 경화 작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소 경화 작업을 한번 거치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기름을 골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역시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제가 아는 거는 그 아까 필수 지방산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꼭 합성이 안 돼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인 거죠.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네네. 그래서 섭취를 네. 꼭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3와 6를 따져서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경로도 섭취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꼭 불포화만을 고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포화가 좋냐, 불포화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많은 전 세계 학자들과 그렇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보관하기는 포화지방이 많은 게 보관하기 그렇죠. 좋죠. 네. 산패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네. 그런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네. 열에도 강하고 네. 이용하기 쉽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포화지방은 사실 별로 좋은 취급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때까지. 네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실온에서 포화지방은 고체 상태잖아요. 네.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이 다 고체로 있는데 이 고체 상태의 기름을 흡수하면 혈관에 떠다니다가 이게 혈관벽에 붙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지. 인식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이제 오래 있었죠. 1950년도에 이제 엔셀키스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지방의 누명을 시작하신 분 아닐까 시작하신 싶기도 분이에요. 하고. 네. 누명을 네, 씌우신 네, 분. 네. 지질 가설이라고 해요. 그거를. 아. 근데 잘 들으시면 가설이잖아요. 그쵸.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에요. 근데 이 가설이 지금까지 포화지방이 나쁘다고 인식이 되게 하는 배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본 또 다른 관점을 또 네, 주시한 네, 거기 네, 때문에 사실 모든 지방은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될 때 담즙에 의해서 깨지거든요.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화 흡수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혈관에서 운반할 때도 그 운반해주는 다른 지질 단백질이 있어요. 네. 거기랑 같이 운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쌓이지 않아요. 다만 이게 쌓일 때는 뭐 탄수화물이라던가 지질 대사에 따른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지 불포화 지방이랑 포화 지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와닿게 그분이 가설을 세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한 걸 먹으면 몸에서도 딱딱하게 돌아다닐 아, 거야라는 그런 그쵸.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을 저런 것도 있고 강조를 저때 하신 당시만 해도 많은 포화 연구가 지방이 없었죠. 그 LDL이라고 저밀도 네.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몸에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포화 지방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죠. 네.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 그러니까 보관을 네. 잘못하거나 산패가 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발암 물질이 몸의 되는 활성산소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부분들은 또 다 하나씩 있지만 네. 장점들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에 달려 있고 항상 저희는 골고루 먹자라는 위주예요. 그래서 네네. 베지테리안 학회 가면 불포화지방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고 포화지방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또 어느 학회 가면 또 포화지방 좋다라고 하다 네. 보면은 결국 바라보는 관점 뭘로 잣대를 두냐? 우리 몸이 세포를 구성을 할 때 세포가 딱딱한 구조가 아니에요. 유동성 구조거든요. 네네. 유동성 플루이드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네네. 약간 변형이 가능한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몽글몽글한 형태로 있는데 그거를 불포화 지방이랑 포화 지방의 비율이 잘 맞아야 그 몽글몽글한 왜냐면 그 막을 통과를 해야 돼요. 무슨 지질이나 단백질이나 그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유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막 구조가 딱딱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유동성이 있는 구조는 포화지방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포화지방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적절히 섞여야 그거를 잘 유지를 하거든요. 그 인지질의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포화지방만 먹을 거야, 불포화지방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균형이 없으면 그 젤리처럼 골고루 좋지 않다는 거죠. 대신 어떤 기름이 좋은지를 선택해서 드셔야지 한 가지만 막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되게 조금 먹어야 뭐 아니, 고민하지 말고. 저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고온 요리할 때 쓸 기름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버터는 타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타는 기름? 내가 어떤 뭐 부침 요리나 볶음 요리를 할 때 내가 고기를 굽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발연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네. 발연점이 뭐냐면 이제 기름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연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의 온도가 발연점이에요. 기름이 타기 시작한 네, 온도. 타기 시작하는 그래서 온도. 영어에서는 스모크 포인트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해요. 스모크한 그 포인트인데 연기가 발생하면서 오일 성분이 급격하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뭐 트랜스 지방도 생기고 과산화물도 생기고 이 프리 라디칼이라는 것도 생기거든요. 이 프리 라디칼이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으니 이거가 생성되지 않는 온도에서 조리를 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 어렵죠. 이거를 그렇죠.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았는데 물론 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압착을 했느냐
그러니까 콜드 프레스냐 고온 프레스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오일을 보관하는 신선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1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필터링 했냐 아니냐 네, 네, 차이가 네. 나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아마씨유는 107도. 낮네. 엄청. 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으로 그 먹자고. 생으로 먹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160도 이하는 샐러드나 드레싱, 나물 무침, 볶음 요리에 쓰셔야 돼요. 120도 이하. 네. 일반적으로 160도 이하. 요리에 대한 발현점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샐러드, 나물무침, 가벼운 볶음 요리가 160도 이하, 볶음이나 부침은 210도 이하, 네. 그리고 튀기는 요리들 아니면 볶더라도 굉장히 고온에 볶아야 되는 고기 같은 그런 거를 볶는 21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해야 되는 게 음식을 만들 때 발현점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튀김을 할 때 튀김 옷을 떨어뜨렸을 때 떠오르는 온도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150에서 160도예요.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살펴보면 샐러드나 드레싱, 나물무침, 가벼운 볶음 요리 160도 발현점 이하로 가진 오일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올리브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마씨유, 아마씨유, 네. 올리브유, 네. 그리고 없죠. 그 두 개밖에 없네요. 나머지 해바라기 씨유나 땅콩 오일이나 대두, 그러니까 콩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 함량이 높아서 저희가 선호하지 일단은 않는 네. 기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 제가 호두유 그때 잠깐 저기 선물 드렸는데 그것도 160도 이하에서 해주셔야 네, 돼요. 그래서 샐러드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호두기름. 호두 기름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210도 이하에서 좀 안정적인 아이들. 이게 볶음, 부침. 부침. 걔네들 코코넛 오일, 음. 들기름, 음. 그리고 뭐 참기름과 카놀라유가 있는데 얘네들은 카놀라유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그런데 같고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참기름 들기름은 생이 아니라 볶은 들기름 참기름이니까 네, 네, 네. 이거는 네, 네, 네. 달라요. 네. 예, 어느 정도 요런 오일들, 그러니까 코코넛이나 들기름, 참기름, 카놀라유 같은 아이들이 볶음이나 부침에 안정적이다. 네. 보니까 버터가 177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선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만 가열하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버터로 고기 구울 때 이제 고기 패티 같은 거 구울 때 타가지고 이제 버터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만두를 잘 만드는 법을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로 살짝 네. 데펴요. 그러니까 그 뚜껑 덮어가지고 그래서 살짝 육즙이 나올 때면은 버터를 넣으시면 바삭하게 안 타게 할 수 있어요. 물로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물이 증발하고 나서는 버터로 마지막에 마무리해라. 네, 그런데 순서를 우리 바꾸시는 분도 군만두를 있어요. 안 먹을 건데요. 근데 똑같이 요리에서도 많이 익혀야 되는데 버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물로 살짝 그러니까 그 뚜껑 덮어가지고 익힌 다음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육즙이 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버터로 먼저 한 다음에 그 육즙을 잡고서 물을 물로 날리는 그래서 경우. 스테이크 잘 구울 때도 처음에는 올리브 오일로 쫙 시어링을 네. 한 다음에 네. 가둬놓은 다음에 네, 육즙을. 약불로 네. 줄여가지고 안에 익힐 때 버터를 끼얹잖아요. 버터 계속 네, 얹잖아요. 네. 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약불에서 혹은 소분해서 버터를 계속 이렇게 투입해도 네,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210도 이상 굉장히 고온에서 안정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정제 기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포함이 돼요. 근데 대신에 버진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 아니에요. 버진. 정제가 엑스트라 되네. 라이트 뭐 그런 아이들, 정제가 한 번 더 된 아이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고온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대부분. 위험하더라고. 너무 튀더라고요. 아보카도유가 271도네요, 발현점이. 네. 아보카도가- 아보카도유 짱이야. 근데 짱인데 아보카도 맛이 나는. 네, 그리고 저 나 요리 괜찮아. 해봤는데 되게 빨리 타는 느낌이 나요. 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느낌상은 더 이상 요리하면 안 될 것 같은 아마 느낌이 그 있어요. 기름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섞여서 과육이나 과육이 식이섬유들이 느낌에. 있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가라앉히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카놀라유도 마카놀라유 튀김 많이 쓰시잖아요. 얘도 238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고온에는 적합한 네. 오일입니다. 지금 올리브 오일을 제가 그 등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여기 발현점에서 얘기하는 올리브 오일이 버진하고 포메이즈,
그다음 엑스트라 라이트 이렇게 3개가 더 네.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메이스는 정제유 올리브유 플러스 버진 올리브유 블렌딩한 거. 그러니까 좀 더 그 안정적인 오일을 많게 정제를 한번 한 거. 네. 그거고 엑스트라 라이트는 거의 완벽하게 정제된 기름. 진짜 튀김용으로 만들어진 어허. 거래요. 음. 그 야. 여러 네. 버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발연점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올리브 기름의 그 본연의 네. 일을 열심히 하는 네. 친구들이죠. 그리고 아까 지금 양 과장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라드유의 발연점은 182도예요. 많이 그렇게 높지 높진 않네요. 많이 높지 않아요. 튀기면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라드유를 이렇게 많이 산패가 먹는다고 안 하죠? 된다는 산패가 거. 덜 되고 보관이 쉬워서? 포화지방이 많으니 고온으로 가열을 해도 다른 걸로 변형될 변형이 잘 안 가능성이 돼요. 적잖아요. 아, 이 안정성 처음부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기 네, 네, 네. 때문에. 그리고 그렇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기름을 재사용할수록 과산화물의 생성 수치가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산패값이 뭐죠? 높아진다는 거예요. 산패가. 그리고 발연점은 한 번 재사용할 때마다 7도씨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는 계속 재사용하시지 않으셔야 그래서 되는 우리가 거예요. 뭐 치킨집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얼마나 재사용 많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쁜 물질이 많이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거기에다가 네. 뭐 까놀라유나 아니면은 다른 오일 같은 거 식물성 오일 주로 튀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포화지방, 그러니까 나는 가열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변할 가능성이 적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 거야. 이러면 라디오 섭취가 나쁘지 그쵸.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오메가3, 6를 얘기를 했잖아요. 곡물 사료를 네. 많이 먹은 돼지에서 나온 라드유는 오메가3, 6가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거를 포화지방이 굳이 많은 이유로. 우리가 뽑아서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나도 고기로도 어차피 지금 포화지방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것도 풀먹인 고기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름까지 그렇게 또 먹어야 되냐라는 고민은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많은 오일들을 먹었지만은 저는 라디오는 취향상 안 맞아요. 돼지고기가. 그래서 안 할 건데 물론 삼겹살 구울 때 근데 김치 열심히 구운데 향이 없대요. 그런데 아니, 더 고소해요 이걸로 하면. 달라요. 그런데 저는 결국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맞아요. 포화지방이 난 포화지방이 좋고 이러니까 라디오 먹을 거야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합리화죠. 나는 고소한 게 좋은데 이걸 먹어도 될까 하면 야 이거 포화지방산이 좋고 안정적이래라는 이유로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 유제품 알러지가 있는데 기름을 요리할 때 쓰기가 힘드시면 버터 같은 걸 못 쓰시잖아요. 그쵸. 네. 그럼 라디오 근데 쓸수 있죠. 기버터도 만에 입맛에 안 맞으면 라드유로 포화지방산을 섭취를 그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마다 다 입맛에 달라요. 맞아요. 아, 네. 기버터는 온도가 좀 더 높겠죠. 높죠. 정제된 거니까. 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까지 동물성을 먹어야 할까 이런 뽑은 기름까지 오일까지 동물성을 먹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거기서 네. 섭취하는 지방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편이고 만약에 뭐 고온 요리에 조금 더 안정한 오일을 찾는다고 하면 기버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버터 못 먹으시는 분들 아마 선택지가 라디오밖에 그쵸.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베리코 고기 먹을 때 어. 기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뭐 오메가 3와 6가 정확히 어떤 비율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상온에서 굳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봐야죠. 돼지고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이베리코 고기는 저는 따로 그 커피 필터에다가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좋은데요? 네, 그때만 라디오를 먹어요. 저는 따로 사 먹지는 않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고소한 거 되게 고소해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니까 맞아. 이베리코 그런 거 네. 드시니까 그때 뽑아서 네. 얘는 상온에 굳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되게 믿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식물성 오일을 섭취할 거면 어쨌든 타지 않는 높은 온도에 네. 오일을 섭취를 해서 요리를 하시고 만약에 동물성 오일로 만약에 고온 요리를 하겠다. 그러면 한 기버터 정도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기버터도 보면은 우유가 그 목초 먹인 우유로 만든 네. 네, 기버터들 그쵸. 있잖아요. 그런 기버터 근데 사용하면 비싸니까 그렇지 뭐. 좋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인 그렇군요. 거는 그냥 네. 정육점에서 네. 지방 비계 달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뽑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일반적인 마트 고기는 오메가3랑 오메가6 비율이 1대 60이래요. 완전 깨져 있죠.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특히 국산. 네. 이렇게 깨져 있는 애들의 지방을 뽑아서 먹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의문이 저는 들죠. 안 해요. 저는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풀 먹인 걸 찾아요. 네. 요즘 우유도 풀 먹인 그 목초 우유까지 네, 선택할 맞아요.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네. 이베리코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의 경북 봉화에서 기르는 땅 파는 까망돼지라는 업체가 귀여워. 있어요. 진짜 흑돈이에요. 가서 사진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네, 근데 가격 여기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돼지 복지 농장으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많고요. 블로그랑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자연 양돈으로 까망 돼지를 키우는 네 농가가 모여서 만든 게 오, 사고 싶다. 땅 파는 까망 돼지예요. 네. 근데 구매평을 제가 봤어요. 전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 거기서 파는 거는 구이용 모듬하고 돈가스하고 불고기용 후지 이렇게 세 개만 팔거든요. 따로 뭐 비계 이런 걸 파시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가 뭘 먹냐면 쌀겨, 그다음에 비지, 그다음에 발효 사료. 그러니까 사료를 안 먹진 않는데 네. 발효 사료를 먹고 사진에 보면 토마토를 엄청 먹는 사진도 있어요. 귀여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새끼랑 엄마랑 같이 막 돌아다니는 사진도 있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구매평에 실온에 기름이 굳지 않아요라는 구매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포화가 많은 거죠. 동물성 치고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서 드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너무 사랑스럽다. 이 업체 자체가 귀엽죠. 돼지답게 키운 돼지, 땅 파는 까망 돼지. 이게 진짜로 땅을 파서 흙목욕을 한대요. 동물 복지 농장이라서. 네. 그러니까 가둬져서 있지 너무 좋다, 않는다는 너무 좋다. 거죠. 국내에 이런 곳이 있다니. 네, 근데 방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네. 다른 사육 시설보다 좀 더 넓죠. 넓고. 네. 저희는 나중에 생각한 게 이런 곳을 한 번씩 다 찾아가 보면 네, 그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업체에서 환영을 해주신다면. 해주시지 않을까? 네. 우리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희가 뭐 식재료 리뷰도 하고 있고 네, 뭐 좋은 거를 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꼭 이런 거를 찾아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 땅 파는 까망 돼지 같은 거. 굳이 그럴 그러니까 필요까지는 없는 것 라드유나 같고. 뭐 이런 라드유. 거를. 네. 뭐가 좋다는데 이거를 좀 많이 먹자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라드유 섭취가 많아지니까 감량도 더 잘 된다는 그래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체질에 맞는 거겠죠. 그렇네. 그리고 6가 걱정이 되면 오메가3를 좀 한 알 먹던 걸 두 알 먹든지 그날은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메가3가 과량은 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과량이 그 과량이 한 알이 넘어가면 과량이에요. 과량이라고. 네, 한 알이 하루 섭취량이 포함이 다 되는 거라서 전 제가 먹는 건 2알이에요. 하루에 2알인데 네. 하나 그게 먹긴 아마 하지만. 2알 다 먹어야 최대 3,000ml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제 자료 중에 네. 국가별 오메가3 섭취 1일 권장량이 있는데 네. 한국이 0.5에서 2g, 그다음에 노르웨이 다른 나라 알 필요 있나? 한번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기준이 세세상 다르지. 네, 궁금해요. 노르웨이가 1에서 2g, 대부분 그다음에, 2g 이하구나. 영국이 0.45g 이상. 이상. 그냥 이상이면 된다. 미국은 3g 이내. 미국이 제일 많이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용량이 많아요. 3g 이내. 일본은 0.9에서 2.4g이에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제일 낮은데 0.7에서 1.6g. 근데 캐나다는 워낙에 오메가6를 많이 안 먹어요. 많이 그 식품 내에 많이 없어요. 근데 건강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메가3, 6를 식품으로 비율이 정확히 맞게 섭취할 수는 없어요. 네. 현재 식주를 내가 아무리 골라 먹는다고 한들 그렇게 먹긴 쉽지 않아요. 내 몸이 얼마를 흡수해서 네.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꼭 알겠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싫으시다. 아니면 나는 오일 못 먹겠다. 네. 그러면 아마씨, 치아씨, 들깨 네. 살짝만 집에서 볶아서 그냥 한 줌씩 드세요. 네. 네. 아니면 자주 드세요. 네. 시 그 우리나라 강정 같이 만들 때 걔네들 좀 넣어서 먹으면은 그래도 되게 맞아. 맛있어요. 네, 들깨 네. 강정 맛있어. 네네네. 그런 물론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뭉칠 강정을 때- 뭉칠 때 그러니까 있지만 그거를 딱딱하게는 못 과거 만들지만은 얘기입니다. 네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뭐 어떤 데서는 꿀을 넣지 마라. 꿀은 안 좋다고 하지만 치아씨드를 위해서 조금 굴려가지고 네. 먹는 정도? 네. 그건 아니면 괜찮아요. 이제 뭐 아마씨나 이런 블랙시드 이런 거를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생들기름 그러니까 만약 이런 추천드리고. 것들의 향이 너무 나는 거북하다 그러면 저는 정말 오늘의 추천 제품은 오, 지리산처럼 짜먹는 생들기름 맞습니다. 이걸 싫어할 사람 없어. 없어요. 이건 맞아. 한국인으로서 이건 진짜 네. 맛있어요. 삼겹살에 그 들기름 찍어 먹어본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너무- 생들기름을 한 번이라도 드셔봤다면 이거 짜먹는 거 드시면 오! 모든 할 거예요. 들기름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저희 제일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저희 그럼 개인 총평을 해볼까요? 저는 오일별로 하나씩 보면 원래 향과 이런 풍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은 그랜드 코너에서 보내준 마그나수르 오. 예, 오. 그걸로 샀으면 좋겠고 근데 와. 비싸니까 네. 보통 제가 뭐 감바스나 이런 거 할 때는 대체코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니스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니스트 사고 싶네요. 네. 예, 그런. 근데 어니스트랑 누티바랑 맛이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누티바 드셔보셨는데 맛있었잖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니스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기름을 산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백화점에서 샀다던 쿠엔즈 버킷 아하. 사고 싶고요. 네.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구하기는 좀 힘드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자주 안 먹으면 그냥 그로브 아보카도 오일을 사고 싶습니다. 네. 냉압착을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아보카도 오일은 되게 브랜드가 많아요. 되게 유기농 제품도 많고 많으니까 일단 아보카도 오일의 장점을 인지를 하시면 네. 여기저기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찾아서 드시면 고운 될 요리에 것 되게 같아요. 좋다고 하니까 네. 이거 여러 개 찾아가지고 우리가 한두 개로 요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케발라께 2리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요리를 많이 수가 하시더라고요. 있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직구긴 하지만. 네,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있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 꼽아주세요. 아마씨드, 햄프씨드, 블랙씨드 중에서. 어렵네요. 다들 좋아서요. 저는 블랙시드 오일 하겠습니다. 오. 일단 상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을 때 그 상콤함이 더 배가 된다고나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모니니 같은 경우는 소금이나 후추 같이 들어가는 좀 다양한 요리, 끓이는 요리를 할 때 많이 쓸 것 같고, 대체코 오일은 상큼함 때문에 생으로 많이 먹고 싶은 오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또한 그리고 코코넛 오일 저는 제일 좋아하니까 그냥 먹기에는 제가 문 스위퍼의 그 콜드 압착이 먹기에 무난했었었는데 대신에 요리할 때는 또 강해져가지고 저는 누티바 오늘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코고마처럼 막 오일을 많이 쓸 때는 청정원도 그것도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요리할 추천드려요. 때는 그럼 퓨어 인디어 무향도 좋죠. 좋죠. 완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코코넛 오일은 두 가지로 구비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괜찮은 것 무향과 같아요. 향. 저는 네.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리스트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저는 굳이 코코넛 오일 네. 먹을 이유가 저는 없어서 그래도 두 가지. 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휴대성이 좋은 기프트 코코넛 오일 이것도 되게 좋아요. 네, 한번 저는 드셔보십시오. 저랑은 안 맞았어요. 전 좋았어요. 전 좋았어요. 전 떫었어. 감 안 익은 거 먹은 느낌. 전혀 떫은 맛이 없는데 저도 저 그 좀 그랬는데? 신기해요. 그 맛을 느꼈다는 게. 입맛이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코코넛 클러스터 꼭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러겠습니다. 오일을 고르진 않을게요. 어떤 오일이 좋다라는 거는 제 마음에 든다라고는 고르지 않고 네. 그래.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오일이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다양하게 드셔보시고 본인에 맞는 오일을 고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의 얘기도 하고 오메가3, 6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뭘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메가3나 6 같은 경우는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만 조금 주의해서 드셔주시면 건강한 식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공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음식이 3가 많고 6가 많고 그런 거 귀찮아서 안 바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맞아요.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에 특징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 안 끝났어요. 안마씨 오일, 햄플시드 얘기 안 했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햄플시드 쑥떡 맛 갑니다. 네. 없어요? 혹시 녹두님은 이 뒤에 3개 중에서?
네, 저는 그냥 들으시는 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슈가님은 아까 이 중에 들기름. 짱은 들기름. 들기름. 뒤에 있는 아마씨, 대마씨는 먹을 생각이 없죠? 블랙시드까지 포함해서. 아 이게 아마씨 오일이 저희 집에 있는데 저는 그 아까 추천하신 올리브 오일하고 블렌딩하는 거 그렇게 먹어볼래요. 네, 그렇게 아, 괜찮습니다. 네. 이것만 단독 섭취는 힘든 것 같고 네. 또 게다가 그날 우리가 또 많이 먹었어요. 맞아. 이거의 편견을 깨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마씨를 씹어 먹는 게 되게 좋다고 하니. 네, 네, 네. 무슨 맞아요. 맛일까? 그러니까 씹어 먹지는 못하니까 이걸로 섭취를 해보는 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일편 하면서 진짜 다양한 오일을 섭취해봐서 네. 좋았고요. 저희도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까지 몰랐거든요. 진짜. 근데 많이 진짜 알게 됐고 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도 어느 정도 네.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취향도 다 알게 됐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저희 5일 편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다음 편 저희가 뭐 하기로 했죠? 방탄 치즈. 아 치즈. 치즈. 제가 치즈군요. 제가 맡은 치즈입니다. 치즈 네. 너무 많고요. 너무 비싸고요. 하지만 제가 우선 기준은 뭐 네. 요리하기 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취향을 반영을 해서 제가 선정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는 스트링 치즈까지 제가 저희의 간식.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치즈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편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편에만 네. 단독 플레이입니까? 아닙니다. 언니가 해주세요 그러면. 자, 우리 지방씨 하나, 둘, 셋.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4시간 했어. 대박.